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야. 그래, 나도 알아. 이해하고 있어. 이제 상상해봐. 네가 축구를 하고 정상에 올라섰을 때 어떤 기분일까? 가장 큰 스포츠? 가장 큰 스포츠에서 최고의 선수라면 당연히 무적이 된 기분이지. 그래, 그게 바로 내 기분이야. 오늘의 주인공은 소개할 필요도 없어. 축구 세계에서 가장 멋진 남자야. 하지만 그의 이미지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그는 정말 거만한 이기주의자일까? 총알도 뚫지 못할 강철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어린 시절의 콤플렉스를 감추고 있을 뿐일까? 지금 우리가 그가 스스로 축구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너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게. 야, 질라탄, 너는 우리랑 달라.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스웨덴 출신이잖아. 이런 말이 좀 편견일 수도 있지만 너는 전형적인 스웨덴 사람처럼 안 보여. 너가 스웨덴 사람인 건 알지만 보통 스웨덴 사람들은 잘 안 뽐내잖아. 다들 너무 착하지, 안 그래? 뭐, 그렇지. 난 그렇게 착한 편은 아니야. 그래서 나라에서 나가 달라고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전형적인 스웨덴 남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가 스웨덴을 세상에 알렸잖아. 그러니까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놀라운 커리어를 쌓아왔어. 그는 어디서 뛰든 항상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어디를 가든 강한 영향을 남겼어. 하지만 그는 늘 꽤 논란이 많은 인물이기도 했지.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신이야. 이런 말들을 다 세려면 손가락으로는 부족할 거야. 당신은 지금 MLS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에는 또 다른 선수 카를로스 벨라가 있죠. 그는 현재 19골을 넣고 1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그의 팀은 MLS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MLS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나요? 당연하지. 그는 지금 전성기잖아. 그가 몇 살이지? 카를로스 벨라는 29살이에요. 29. 그는 MLMS에서 뛰고 있고 지금이 전성기야. 내가 29이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지? 당신은 유럽에 있었어요. 큰 차이지. 질라탄은 그의 거만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부르며 종종 3인칭으로 이야기하곤 해. 하지만 그의 기록을 보면 수아레스나 네이마르와 비슷한 수준이고 그들을 전설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 그의 커리어 동안 스웨덴 선수는 발롱도르 후보 10명 안에 든 적이 단 4번뿐이고 최고 성적은 2013년에 기록한 4번째 자리였어. 진지하게 말해서 나 없이는 월드컵이 아니야. 질라탄은 종종 축구장에서 과하게 나갔어. 생각해봐. 한 공격수가 받은 빨간 카드가 15장인데 그중 10장은 직접적인 퇴장이야. 비교하자면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은 페페는 직접 퇴장이 7번이고 가장 거친 선수 중 하나인 세르히오 라모스는 9번 퇴장을 당했어. 그런데 그들은 둘 다 수비수야. 질라탄은 이런 스타일로 계속 경기를 했지. 예를 들어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기에서 이브라이모비치는 클럽 동료의 다리를 부러뜨렸지만 사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그 경기에선 또 다른 상대를 쓰러뜨리려고 했지.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건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행동에 영감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는 불사의 알파 남성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미디어는 이 흐름을 타게 되었고 결국 그 자신도 그 이미지에 빠지게 되었어. 이브라, 이 사진에 대해 뭐라고 생각해? 화났어? 내 집에 오면 내가 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야. 알았어, 갈게. 그리고 내 여동생도 데리고 와. 내가 설명해야 해? 너희도 잘 알고 있잖아.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누구인지? 오직 10만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아. 우리가 그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진 않네? 왜 안 되지? 그는 네 앞에 앉아 있어. 누군가는 와 정말 멋지다 라고 할 거예요. 또 다른 이들은 이 축구 선수가 한 번도 3위 안에 든 적도 없는데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며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장면들을 보세요. 이브라이모비치는 처음으로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의 이름이 아니라 성이 아닌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그의 이야기의 첫 장에 실린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의 집 거실에서는 그 사진이 커다랗게 확대되어 식탁 위에 걸려 있어요. 질라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발이 아니었다면 집도 없었을 거예요. 내 가족 모두는 그 점에 감사해야 해요. 이 관찰을 통해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를 여러 가지로 불렀어. 집시라든지 뭐라든지 정말 온갖 욕을 다 먹었지. 쇼의 진행자가 말한 대로요. 여러분이 영상 초반에 본 그 장면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질라탄은 전형적인 스웨디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성인 이브라히모비치도 전혀 스웨덴식이지 않죠. 그는 보스니아인 아버지와 크로아티아인 어머니의 아들로 두 분은 그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스웨덴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의 부모는 그가 2살 때 이혼했죠.
몇 년 후 질라탄은 어머니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면서 아버지에게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경찰은 어머니의 집에서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가져온 도난품들을 발견했죠. 두 부모는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질라탄은 스스로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나는 네가 아버지 집에 가서 배고프면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맥주만 있었다는 이야기 읽었어. 맞지? 맞아. 맥주, 우유, 버터, 빵이 많았어.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게 내 아침, 점심, 저녁이었어.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자란 곳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루센고르드 말메시에 위치한 주거지구입니다. 이곳은 2400년에 인구가 22,000명이었고 그중 59%는 스웨덴 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며 또 25%는 이민 2세대입니다. 이 지역의 노동 가능한 인구 중 약 38%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 80%는 복지를 받고 있죠. 서구 국가들이 아무리 관용에 대해 떠들어도 스웨덴에서는 이 사람들을 곱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웨덴과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처럼 느꼈습니다. 게다가 저는 외국인 선수들이 적은 매우 스웨덴적인 축구팀에 들어갔고 외국인 선수들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현지 선수들보다 몇 배는 더 강해야 했죠. 어느 순간 그는 결국 아카데미를 바꾸고 구 유고슬라비아 출신 선수들만 모여있는 클럽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과장되었다고 느껴진다면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단 한 번은 핌 포르투인의 논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봐, 질라탄, 너는 여기서 2등 시민이야. 집으로 돌아가. 네덜란드는 무한하지 않아. 어릴 때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그들과 다르게 말했고 그들과 다르게 움직였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은 나를 팀에서 내쫓아 달라고 요청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미워했다. 어머니가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아버지는 질라탄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는 자벽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우리 주인공이 11살이 되었을 때 그의 고향에서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일을 마친 후 뉴스를 보며 술로 슬픔을 달랬고 아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약스에서 자신의 성을 사용하는 것을 꺼렸을 것이다. 나는 질라탄이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나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후에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게 된다. 자신의 책에서 그는 아버지를 많이 비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에게 너무 엄격했다. 그것은 잘못이었다. 그는 정말 노력했고 내게 많은 것을 주었다 라고 말했다. 질라탄은 큰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해에 그는 통제를 벗어났다. 그는 350시간의 수업을 빠졌고 모든 기록을 깨버렸다. 그렇지, 질라탄? 여자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 나는 매우 수줍음이 많았다. 첫 데이트 때 나는 미리 종이에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적어갔다. 만약 그녀가 다른 주제를 꺼냈더라도 나는 여전히 종이에 적힌 대화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상처를 잘 받았고 또래들보다 훨씬 느리게 성장했다. 청소년 대표팀에서의 첫걸음도 그에게 쉽지 않았다. 사회는 국가대표팀의 이방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브라는 종종 야유를 받곤 했다. 하지만 공격수인 그에게 이런 일은 새롭지 않았다. 말메의 상대팀 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그를 둘러싼 벽이 있는 듯했다. 그에게는 드물게 사람들이 찾아왔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 환경과 사회는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특히 누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설명해주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축구 선수 자신이 고백했듯이 축구가 없었다면 그는 훌륭한 도둑이 되었을 것이다. 그건 그가 꽤 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경기장에서 그는 또한 친절하지 않았다. 관중들의 야유는 오히려 그를 자극시켰고 그는 그들을 더욱 자극할 기회를 찾았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었고 이는 동료들을 불만스럽게 만들었다. 반면 상대팀은 그의 거칠음 때문에 이브라이모비치를 싫어했다. 아무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믿기에 쉬운 분위기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브라는 훌륭한 사람이다. 하지만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그는 힘들어한다. 아주 어린 나이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 여자들은 내 길고 예쁜 코를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인상을 남기려고 해도 그들이 내가 큰 클럽에서나 텔레비전에서 내 긴 코를 보게 되면 그들은 나를 귀엽다고 불렀다. 왜냐하면 이브라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이다.
첫 번째 큰 계약을 체결한 후 이브라는 빨간색 페라리를 구입했고 그 후에는 포르쉐 터보를 샀다. 그날부터 그는 더 이상 무엇이든 필요하지 않았다. 축구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공을 차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다리에 그렇게 많은 주목을 하는 것이다. 전에 말했던 사진을 기억해보라.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버지와의 관계다. 이브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그의 아버지는 즉시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브는 이 점을 좋아했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준을 높였다. 올해의 선수?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 유럽이지. 그게 축구야. 네덜란드에서의 챔피언십? 그것은 5대 리그도 아니잖아. 이탈리아, 그곳이 진짜야. 이브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아약스에서 뛰던 시절 그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란을 즐겼다. 그의 말들이 신문에 나오고 그 말들이 클수록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에 놓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항상 많은 논란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가 진짜 그렇게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다른 세라탄을 아세요? 가끔은 당신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난 수요일에는 질라탄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왜 이브란의 신적인 이미지와 나쁜 남자 이미지가 단지 겉모습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작스에서 선수 소개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이브란은 멋진 말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망하게 웃어버렸습니다. 편하게 있어. 그렇게 긴장하지 말고. 아마도 여러분은 질라탄이 아직 말메에서 선수였을 때 아르센 벵거의 아스널 제안을 거절했다는 전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스웨디시 선수는 이브라이모비치는 시험을 거치지 않아요. 바로 데려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브라는 축구화를 손에 들고 협상에 나갔고 모든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그의 에이전트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질라탄의 공개적인 강렬한 발언들은 대개 웃음이나 미소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방식으로 자신을 동기부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철저하게 깨지지 않는 통과할 수 없는 나쁜 남자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은 질라탄에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페널티킥을 차야 할 권리를 얻었어요. 김이 차야 했지만 내가 공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그를 축하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짐작해보세요. 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고 나는 오직 골만 넣었어요. 돌아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브라이모비치는 꽤 자주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감정에는 보통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이브라는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를 이렇게 처음 보게 된 거죠. 질라탄, 당신의 가족에 관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국가대표팀에 복귀하기로 결심했을 때 가족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나쁜 질문을 하네요. 내가 떠날 때 정말 울었던 빈센트가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괜찮아요. 모두 괜찮아요. 이브라이모비치는 41살이었어요. 그런 나이에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나라의 최고 클럽 중 하나에서 뛰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고 이브라히모비치다운 스타일이죠. 훌륭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부상을 치료하며 다시 돌아오는 것. 하지만 누군가는 왜 그가 이 모든 것이 필요한지 궁금해했을지도 몰라요. 이브라는 최고의 리그에서 34개의 트로피를 차지했어요.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축구 선수들 중 10번째로 꼽힙니다. 그의 화려한 골들은 이 게임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 이브라이모비치가 국가대표팀 기자회견에서 직접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브라히모비치. 포기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국가대표팀에 있지만 이미 41살이에요. 이런 질문은 자연스러운 거죠. 어제 팀 저녁 식사 중에 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여러분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나이에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묻겠죠.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끝을 맞이하는 것이 두려워질 거예요.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으니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가장 두려움 없는 축구 선수도 두려움을 느껴요. 자칭 신이라고 불리는 그도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쁘지 않아요. 자만과 자신감은 매우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할 때 미소를 지으며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웃기고 가끔은 일부러 그들을 화나게 만들기도 해요. 한 가지만 말할게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빨리 무너질 거예요. 우리는 이브라이모비치가 자신의 이미지에 익숙해져서 무의식적으로 어디에서든 자신이 말한 것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오직 녹색 잔디에서만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게임에서 떠나는 것을 가능한 한 오래 미루려고 노력해요. 그것도 일종의 컴플렉스인 거죠. 이브라히모비치는 위대한 운동선수이며 그의 경로는 오직 존경받아야 할 만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축구의 신도 전설도 아니지만 이 스포츠가 낳은 가장 빛나는 선수들 중 하나예요. 그는 스스로를 만들어냈고 오랫동안 높은 기준을 유지하며 자신에 대해 크게 이야기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